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을 만나고 나를 찾는 수학 프로젝트, 즉 구술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평소에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막 엄청 잘 푸는 게 막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내가 배운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 수학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너무 낯설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일단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돼서 수학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카드 뉴스를 만든 다음에 수업 시간에 2분 스피치 정도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카드 뉴스가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예시 자료를 만든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보다 충분히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선생님이 만든 예시 자료를 먼저 공개할게요. 자, 예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한 가지,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자료는 마케팅 수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경제,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속에서 사용되는 수학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마케팅에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마케팅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품의 기획, 구성, 프로모션 등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잘 팔리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케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한 가지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자, 퍼포먼스 마케팅은 한글로 바꿔 말하면 성과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성과를 측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마케팅입니다. 선생님, 무슨 성과를 측정하나요?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 굉장히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고 할 때 그 온라인 쇼핑몰의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 다양하게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성과 측정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다시 세워서 새롭게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낯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그로스 해킹,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등이 최근에 마케팅 필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마케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과거에는 마케팅의 방식이 엄청 좋은 모델을 써서 고객의 기억 속에 남아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략, 이게 마케팅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수학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짜잔! 이게 바로 그 수학 공식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곱하기 정도로 나타난 것도 수학 공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쌤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수학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 정도 공식 충분해요. 요 정도 공식을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 속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매출액을 우리가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매출액은 객단가 곱하기 거래 건수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객단가가 뭔가요? 거래 건수는 또 뭐죠? 근데 거래 건수는 여러분 뭔지 알 것 같죠? 자, 객단가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객단가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번 구매를 할 때 평균 얼만큼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달 매출액이 1억이고 구매 건수가 1000건이었다면 한 건당 평균 구매 금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단가가 10만 원이에요. 원래 매출액을 높이려면 객단가가 높아지거나 거래 건수가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높아져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객단가를 높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건 유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객단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거래 건수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건수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거래 건수는 다시 유입자 수 곱하기 전환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래 건수를 높이려면 유입자 수를 높이거나 전환율을 높이면 되겠네요. 선생님, 전환율 또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자, 마케팅에서 전환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구매 완료를 했거나 회원 가입을 완료했거나 장바구니에 담았거나 엄청 유의미하죠. 뭔가 살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런 행동을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전환율은 유입자 수 대비 전환된 횟수를 말합니다. 물론 전환율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구매 전환율도 있고 홈페이지 가입 전환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금일 홈페이지 유입자 수가 총 100명이었는데 구매 건수가 5건이었다면 구매 전환율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거래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입자 수를 높이거나 전환율을 높여야 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유입자 수를 높이는 방법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입자 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드 미디어 광고라고 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키워드 광고처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시죠. 그런데 이런 광고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살 법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겁니다. 광고를 하는 마케팅 담당자들은 타겟팅을 설정해요. 10대 여성이라면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SNS에는 이런 광고를 노출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설정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마케팅을 잘 하는 경우에 광고를 잘 삽입하는 경우에 거래 건수를 높일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광고 비용을 증액하면 유입자 수가 많아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그 광고 비용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환율을 제대로 높이는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건의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을 높이거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잘 찾아서 그런 광고 타겟팅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안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은 평소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하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기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어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무엇이든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검색하실 때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한국 검색 포털이죠. 그런데 구글은 더 사용자 수가 많은 검색 포털이고요. 그래서 쌤은 보통 구글에서 검색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주제를 한글로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영문 키워드로 바꿔서 검색하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네이버보다 구글이 사용자 수가 더 많아서 사실 자료의 질이 더 높고 풍부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 키워드를 뭐 팝하고 같은 걸 이용해서 키워드로 바꾸시고 그걸로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마케팅 수학을 검색하고 싶을 때 검색어 예시 그냥 마케팅, 매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자료의 질이 조금 더 높고 풍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실 거냐면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회원 가입을 하고 무료 템플릿을 이용해서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근데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시면 뭐 첫 달은 사실 약간 유료 버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긴 한데요. 그냥 무료 템플릿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쌤도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 왕관이 없는 템플릿을 고르시면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왕관 없는 거 잘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 뉴스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 카드 뉴스를 잘 선택해서 기존의 것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쌤이 이따가 이거 화면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RGOMS는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수행평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 뉴스 첫 장에는 자기가 선택한 주제를 간단히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넣어주세요.
선생님도 첫 장에 마케팅 수학 이렇게 썼었죠. 그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맞는 걸 간단히 넣어주시고요. 자기가 선택한 주제에 맞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카드뉴스의 전체 분량은 총 4장 이상이어야 됩니다. 표지 포함해서 4장 이상이어야 되니까 뒤에 거 3장 이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장 이상.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따른 자료를 수학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개념 중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라면 그 주제 속에 있는 수식을 어느 거나 찾아서 분석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이 찾는 수식은 사실 다항식이고요. 방정식이고요. 연립방정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의 형태를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의 관심사 속의 수식을 찾은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나름의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로 근사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곡선을 수식으로 예측하는 것도 해보셔도 좋아요. 요거는 알지오메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일상적인 주제를 찾으셔도 돼요. 새 휴대폰을 만약에 여러분이 구매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각 통신사별로 여러 가지 가입 혜택들이 있겠죠. 그걸 여러 개를 비교해보고 여러분은 가장 싼 쪽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한테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연립방정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넣었다 뺐다 할 거고 그거의 최종 가격이 제일 작은 거를 고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 수학 덧셈 뺄셈도 좋아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도 좋아요. 2차 함수도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식도 좋아요. 어떤 것든 찾아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를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해진 기한을 각 반별로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학번 이름란을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카드 뉴스를 수업 시간에 2분 스피치, 선생님은 2분 스피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1분 30초 이상, 2분 30초 미만으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실 때 주의점은 여러분이 사용한 수학적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설명하신다던가 아니 뭐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신다던가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분석 활동지까지 작성하시면 개인적인 활동은 끝나고요. 여러분이 친구들의 다양한 발표 주제를 들으면서 발표를 듣는 자의 품격이라는 활동도 할 건데요. 그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 구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영문 키워드로 검색하면 좋겠다고 했죠. 선생님 검색해 놓은 게 있네요. 자, 마케팅 매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영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도 자신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문서를 읽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문 키워드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문 키워드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마케팅에서 자주 쓰이는 수식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넣으시고 그 다음 이거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카드 뉴스에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미리 캔버스는 뭔가요? 근데 미리 캔버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역시 여기서 그냥 이거 누르면 쌤이 연결되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미리 캔버스는 저작권 걱정이 없는 여러 가지 프리젠테이션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하기를 누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은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태환님 뜨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카드 뉴스도 여기에 뜹니다. 자, 여기 마케팅 수학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PPT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대신 여기 있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다 무언가를 업로드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찾은 수식이나 뭔가 화면이나 이런 걸 넣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업로드를 누르는 거 왼쪽 구석에 업로드를 찾아서 누르고 여기서
선생님 좀 전에 아까 스크린샷을 해놓은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자, 이렇게 업로드하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렇게 넣고 여기서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뭔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요소 추천해 볼게요. 왼쪽 구석에 요소 보이시죠? 요소에서 나는 멋있는 어떤 마케팅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찾아서 넣어보고 싶어.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의미라면 여기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여러분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케팅과 관련된 거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왼쪽에 있는 거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 역시 왕관이 없는 걸 넣으셔야 무료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표, 차트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요. 특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를 그냥 입력만 하시면 예쁘게 그래프로 짜잔 하고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텍스트도 여기다가 원하는 거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목 텍스트를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글씨체가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로 이렇게 바꿔서 넣으시면 예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PPT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근데 보기에 카드뉴스 형태가 약간 깔끔해 보이고 좋아서 여러분께 카드뉴스를 제안해 드리는 건데요. 이거 카드뉴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템플릿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왼쪽 구석에 템플릿을 누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은 뭘 고르시면 된다고요? 맞아요. 쌤이 원하는 건 카드 뉴스입니다. 카드 뉴스 어디쯤 있나요? 이렇게 밑으로 찾아서 내려가셔도 되고 위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 검색에 카드 뉴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카드뉴스 템플릿이 무려 3,723개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여기 지금 왕관이 있는 게 있고 왕관이 없는 것들이 있죠. 왕관이 없는 건 그냥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누르면 바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용하기 누르면 이렇게 짜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글씨 다 바꿀 수 있어서 여러분이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잘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여기 업로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잘 넣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려운 점은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